옛날 옛적 지금의 해남 지역에 관하여 수많은 전설과 신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황금 멧돼지에 관한 이야기다. 해남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땅으로 예로부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신화와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한때 해남 주변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가뭄이 지속되고 농작물은 시들어가며 바다에서는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마을 전체의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신들의 무여움 때문이라고 믿었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산 꼭대기에 위치한 작은 신사에 모여 기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에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이 꿈을 꾸었다. 꿈 속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멧돼지가 나타났다. 멧돼지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땅의 수호신으로 너희들이 신성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 자연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르면 모든 것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노인은 황금 멧돼지의 말을 듣고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산을 찾아 나섰다. 그곳에는 진짜 황금빛 멧돼지가 거닐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경외감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멧돼지를 신성시하며 큰 잔치를 열어 그를 숭배했고 주변 나무와 돌로 작은 제단을 만들었다. 예로부터 멧돼지는 용맹과 힘의 상징으로 여겨져 마을 사람들의 새로운 신앙이 되었다. 그 이후로 이상하게도 대지에는 비가 내려 농작물이 풍성해졌고 바다에서도 풍성한 어획량이 이어졌다. 마을에선 매년 황금 멧돼지를 기리는 축제가 열렸고 이 이야기는 해남의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람들은 멧돼지의 가르침에 따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고 그로 인해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해남은 평화로운 땅으로 여겨졌다. 세대가 바뀌면서도 황금 멧돼지 전설과 함께 자연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은 해남 사람들, 그들은 오늘도 황금 멧돼지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를 나누고 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해남의 문화와 신앙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으며 그들에게 끊임없는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삼척의 작은 마을에는 귀령선녀라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전설 속에 등장하는 귀령선녀는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선녀를 만난 사람은 오직 두 가지 소원만을 빌 수 있었고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면 선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게 된다고 전해졌다. 마을의 끝자락에 살던 어린 소년 철호는 이 전설 속 선녀와의 조우를 꿈꾸었다. 철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매일처럼 할머니가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철호는 그녀에게 귀령선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다. 할머니는 웃으면서도 귀령선녀의 이야기를 매일 밤 들려주었다. 귀령선녀는 꽃들이 만발 한 달빛의 정원에서 기다리신단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원의 꽃들이 모두 빛날 때 그분이 널 찾아오실 거야. 할머니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다. 어느 날 철호는 큰 결심을 하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달빛이 가장 밝을 때 정원에 나갔다. 그곳에는 수많은 들꽃이 피어 있었고 마침내 철호의 눈앞에 눈이 부신 빛과 함께 귀령선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와 함께 철호에게 다가왔다. 작은 소년, 이곳에는 어떤 일로 왔느냐? 선녀가 물었다. 철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두 가지 소원을 이야기했다. 첫 번째 소원은 할머니의 건강을 되찾는 것이었고 두 번째 소원은 죽은 부모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 귀령선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철호의 첫 번째 소원을 이루어주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마법과도 같이 건강을 되찾고 활기차게 일터로 향하는 철호의 할머니를 보고 놀랐다. 그러나 두 번째 소원을 듣고 귀령선녀는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다. 철호야, 두 번째 소원은 이루기 어려운 일이란다. 사람이 떠나간 이승과 다시 연결시키는 번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지. 철호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선녀의 말뜻을 이해했다. 그는 선녀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마지막으로 소원을 다시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철호는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소원을 바꾸어 말했다. 그러면 할머니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귀령선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철호의 새로운 소원을 이뤄주겠다고 약속했다. 할머니께서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것이란다. 그녀는 말했다. 철호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귀령선녀는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전설로 남아있다. 삼척의 마을 사람들은 지금 두 달빛의 정원에서 귀령선녀를 기다리며 새로운 전설이 탄생하길 희망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양구에는 대천봉이라는 높은 산이 있었다. 그 산에는 평범한 여우와는 다른 신비한 검은 여우가 살고 있었다. 검은 여우는 높은 지혜와 신비로운 힘을 가졌다고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천봉의 수호신이라고 불렸다. 사람들이 검은 여우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쳤을 때였다. 장마가 지나고도 비가 오지 않자 마을의 개천은 말라버리고 사람들은 점차 지쳐갔다. 농작물은 타들어갔고 사람들 사이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때 마을의 연장자였던 손할머니가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다. 어릴 적 그녀의 할머니에게서 들었다. 대천봉 위에 사는 검은 여우의 전설이었다. 손할머니는 사람들에게 가뭄을 끊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며 마을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대천봉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검은 여우에게 기도를
들이면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누구보다도 간절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한 일행은 몇 날 며칠을 대천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가파르고 험한 길을 넘으며 몇 번이나 포기할 뻔했지만 손할머니의 굳은 결심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며칠째 되는 마지막 날밤 드디어 그들은 대천봉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었다. 거기서 사람들은 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았다. 손할머니는 큰 나무 아래 무릎을 꿇고 검은 여우에게 자신들의 간절한 기도를 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의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퍼져갔다. 그때 숲속에서 은은한 빛을 내며 검은 여우가 나타났다. 눈은 반짝반짝 빛났고 여우는 손할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 여우는 묵묵히 하늘을 바라보았고 곧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늘을 덮고 있던 구름이 멀리서 몰려와 마침내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대천봉을 내려올 즈음 모두가 비에 흠뻑 젖었지만 그들은 모두 미소를 지었다. 가뭄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검은 여우를 수호신이라 불렀고 매년 수확이 끝나면 검은 여우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대천봉의 검은 여우는 이렇게 양구마을 사람들에게 전설로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 단양의 산골 마을에 여우굴이라는 신비로운 굴이 있었다. 이 굴은 단순히 자연의 형상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장소로 여겨졌다. 그 이유는 여우굴이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전설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마을 한가운데에 사는 할머니는 여우굴의 전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순덕이었고 그녀는 평생을 단양에서 살아온 터줏대감이었다. 김순덕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질 무렵 그녀의 가장 큰 낙은 마을 아이들에게 마을의 전설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여우굴 전설이 포함된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들을 즐겁게 했다. 하루는 마을의 젊은 총각인 철수가 할머니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다. 할머니, 요새 매일 밤 같은 꿈을 꿔요. 꿈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여우굴로 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꿈일까요? 철수는 이러한 꿈이 계속되는 바람에 불안했다. 김순덕 할머니는 철수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잠시 생각했다. 철수야, 어쩌면 여우굴이 너에게 무언가 전하려는 걸지도 모르겠구나. 용감하게 한번 가보거라. 하지만 뭘 원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굴에 있는 여우석 앞에서 진심을 담아 마음속 질문을 던져야 한단다. 철수는 할머니의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두려움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철수는 여우굴로 떠났다. 굴 입구에 도착한 그는 살짝 긴장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굴 속으로 들어갔다. 안쪽은 바깥보다 훨씬 시원했고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유로웠다. 잠시 후 여우석이 보이기 시작했다. 전설대로 그 돌은 단순한 바위였지만 사람의 마음에 반응한다고 했다. 철수는 여우석 앞에 앉아 조용히 미간을 찌푸리며 진심으로 고민을 간절히 물었다. 내 마음속의 불안을 없애고 내 삶의 방향을 알고 싶어요. 그러자 갑자기 매서운 바람이 굴 안을 가로지르며 혼자 울리는 듯했다. 바람이 멈추자 철수의 머릿속에는 놀랍도록 명료하게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찾아야 할 것은 내 내면의 평화다. 다른 무엇도 너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 이 경험 후 철수는 굴을 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그 후로 철수는 자신의 내면을 더욱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명상과 독서를 시작했다. 여우굴의 사건은 마을에 큰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장소의 신비로움을 믿게 되었다. 김순덕 할머니는 항상 그렇듯이 사람들이 전설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리고 단양이라는 조용한 마을은 계속해서 이런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찬 채로 유지될 것임을 믿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동해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 울진. 이곳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신비로운 민속 신앙이 하나 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마을 사람들은 이를 믿고 조심스레 전해 내려왔다고 한다. 옛날 옛적 울진은 해안가에 자리 잡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다.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산에서 나무를 해오는 단순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일상에도 위기가 닥쳤다. 바다 깊은 곳에서 오랜 잠을 자고 있던 해룡이 일어나 대지를 휘감기 시작한 것이다. 해룡의 움직임은 끊임없는 파도를 일으키고 폭풍우가 몰아닥쳐 마을을 위협했다. 울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바다의 위험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몰라 다들 고민에 빠졌다. 그때 마을의 노인이 된 지혜로운 할머니가 나서 말했다. 모든 것은 균형이 있단다. 바다의 경로는 우리가 그 균형을 깨뜨렸기 때문이야. 해룡의 분노를 잠재우려면 바다의 보호령을 찾아야 해.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보호령이란 바다와 하늘과 땅을 잇는 신령한 존재로 자연의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할머니는 마을의 전설을 꺼내어 보호령을 찾기 위한 지혜를 전하였다. 울진의 거친 파도 속에는 하늘로 이어지는 길이 숨겨져 있단다. 그 길을 찾아가면 보호령을 만날 수 있을 것이야. 마을의 젊은이 몇 명이 자원하여 목숨을 걸고 보호령을 찾기로 했다. 바다의 험난한 파도를 거슬러 그들은 나아갔다. 용기와 결단력으로 마침내 그들이 보호령의 섬에 도달했을 때 섬은 신비로움 그 자체였다. 하얀 안개가 깔린 해변에는 형형색색의 조개껍 대기로 장식된 길이 있었고 길 끝에는 크고 웅장한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용감한 젊은이들은 그 바위 앞에서 소리 높여 기도했다.
여기서 오랜 세월 잠들어 계신 보호령이시여,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균형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의 바다와 땅을 지켜주소서. 그 순간 바위 뒤에서 눈부신 빛이 나더니 보호령이 나타났다. 빛의 형상을 한 보호령은 너그러이 웃으며 말하였다. 작은 인간들이여, 너희의 마음을 알겠다. 바다와 하늘과 땅의 조화가 깨지지 않도록 살아가라. 이렇게 보호령은 그들의 요청을 수용하고 마을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었다. 마을로 돌아온 젊은이들은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이후로 울진 사람들은 바다를 향한 두려움을 이기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더욱더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일화 이후 보호령의 전설은 울진에서 중요한 민속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바탕으로 바다와 자연을 존중하는 규범을 만들어 지금까지도 신성하게 지켜오고 있다고 전해진다.